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에서 Chapter 4 Functions and Program Structure를 강의하겠습니다. 다음은 External Variable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고요. 본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External Object, 즉 External Variable이나 펑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xternal이라고 하는 거는 Internal이라는 말에 반해서 사용하는 건데 인터널은 펑션 내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external object다 하면은 펑션의 외부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 즉 변수와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ternal variable들은 함수 밖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특정 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에서 이들을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함수의 경우는 함수 안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externa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external 변수와 함수들은 그것을 서로 참조할 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만 서로 같다고 하면은 같은 함수, 같은 변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automatic variable은 함수 안에서 정의되는데 함수에 들어올 때 생성됐다가 함수에서 빠져나갈 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함수 안에서만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external variable은 그 내용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 들어갔을 때 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다른 함수에 들어갔을 때 그 값은 항상 보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external variable의 두 번째 예제로서 calculator, 계산기를 하나 또 소개할 텐데요. 이것은 앞에 기본적인 계산기와 달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그런 계산기입니다. 이때 입력으로 넣어주는 수식은 reverse polish notation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 infix 방법과는 다릅니다.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infix not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칙 연산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표현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reverse polish notation인데 이것은 P 연산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산자가 뒤이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먼저 1에서 2를 빼고 난 다음에 4에서 5를 더하고 이 두 개 앞에 뺄셈의 결과하고 이 덧셈의 결과를 곱해주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표현한 이 수식에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연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밑에 앞에 infix notation하고 reverse polish notation하고 비교해보면 앞에 연산의 경우에 이와 같은 괄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reverse polish notation에서는 이 수식 전개 순서에 따라서 연산이 결정되고 특별히 괄호가 필요 없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 연산자의 P 연산자가 몇 개씩 들어가느냐만 기억하면은 전체적으로 노테이션이 뭔가 불확실한 점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alculator의 동작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while 루프가 밖에 있고요. 이 while 루프는 오퍼레이터 또는 오퍼랜드를 하나씩 받아들이는 루프입니다. end of 파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입력을 받아들이게 되겠고요. 받아들인 것이 숫자일 때, 오퍼레이터일 때, 그리고 new line일 때 각각 다르게 처리하게 됩니다. 내부에 보면은 push, pop이라는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스택이라고 하면은 last in, first out의 구조입니다. 저장소가 있는데 그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식당에서 식판이 이렇게 놓여있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식판을 계속 올려놓는데 식판이 쌓여있는 스택에서 식판을 가져가려면 밑에서 빼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거부터 차례차례 빼갖고 가죠. 그런 형태를 스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소개하면은 매번 오퍼레이터나 오퍼랜드, 연산자나 피연산자를 이제 읽어갖고 오면 그것이 숫자일 경우는 이제 오퍼랜드가 되겠죠. 그것은 스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즉 연산자일 경우에는 오퍼랜드 개수를 그 연산에 맞게끔 뽑아낸 다음에 팝시킨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다가 푸시해서 집어넣습니다. 푸시는 맨 꼭대기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팝도 역시 맨 꼭대기의 것을 빼갖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new line이라는 문자가 들어왔을 때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걸 빼서 그걸 프린트합니다.
그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 입력이 돼서 에러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노테이션, 즉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으로 작성된 수식을 어떻게 처리하나 봅시다. 처음에 1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푸시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1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면 역시 푸시하게 되니까 1 위에 쌓이게 되죠. 스택이기 때문에 위로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오죠. 마이너스는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이때는 오퍼랜드를 팝합니다. 마이너스는 오퍼랜드가 2개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팝해버려서 1하고 2가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스택은 비게 되죠. 그리고 1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다시 스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1의 값이 스택 맨 꼭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4하고 5는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숫자니까 그거는 스택에다가 푸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4가 쌓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5가 들어오면 역시 숫자이기 때문에 스택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5가 위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4, 5가 어떻게 쌓여 올라갔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오면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에서 사용되는 오퍼랜드 2개를 팝하죠. 그러면 5하고 4 2개가 팝됩니다. 그래서 2개를 갖다가 더하게 되죠. 플러스니까 더해주게 되면은 9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9라는 값을 다시 스택에다 푸시합니다. 그래서 5하고 4가 빠진 요 상태에서 9가 하나 더 얹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택의 상태는 아래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위에 9가 올라가게 되는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리스크, 즉 곱셈이 나왔죠. 곱셈은 역시 오퍼레이터니까 오퍼랜드 2개를 빼냅니다. 그래서 9하고 1 다 빼내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이 상태에서 두 오퍼레이션, 즉 곱셈을 하게 됩니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9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다시 스택에다 푸시하면은 이와 같이 스택에는 마이너스 9만 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엔터는 스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을 팝에다가 찍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를 팝에다가 화면상에 마이너스 9라고 출력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스택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간단한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을 어떻게 연산하는지 이 알고리즘에서 확인이 됐나요?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함수가 필요하죠. 일단 스택이 필요하고요. 스택에 푸시하는 함수하고 팝하는 함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지만 입력에서부터 받아들인 숫자를 더블 타입의 실수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스택에 들어가게 되죠. 또는 그것이 스택에서 팝해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함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이 calculator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계산기를 C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죠. 기본적으로 스택에다가 더블 타입의 실수를 집어넣는 푸시 함수하고 스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값을 팝하는 팝 함수를 구현해 놓고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놓고 이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getOp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스탠다드 인풋에서 주어진 수식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이와 같이 P연산자나 혹은 연산자를 하나씩 읽어갖고 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때 P연산자가 실수일 경우에는 여기 넘겨준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그 실수를 이와 같은 형태로 저장해서 넘겨주게 되고요. 그것이 연산자일 경우에는 return으로 그 연산자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getOp라는 이 함수는 하나는 return 값으로 또 하나는 이와 같은 argument 형태로 값을 리턴합니다. 두 개의 값을 리턴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함수가 다 구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메인 함수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Op에서 넘어오는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임시 변수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op2는 뺄셈이나 나눗셈에서 그 P연산자의 순서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변수고요. 그리고 getOp에서 넘겨줄 문자열, 즉 실수가 담겨질 문자열을 담기 위해서 s라는 캐릭터 어레이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while loop에서 이와 같이 입력해준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으로부터 P연산자 또는 연산자를 하나씩 읽어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getOp 함수를 불러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P연산자일 경우는 s라는 이 캐릭터 어레이에 해당 실수가 문자열로 저장되고요. return 타입은 number를 대표하는 0이라는 문자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연산자일 경우에는 해당 연산자가 타입으로 이와 같이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왔을
했을 때 이 타입에 따라서 multiple choice, multiple selection이 되겠죠. 그 타입이 number일 때는 R2F 함수를 불러서 그것을 실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것을 스택에다 푸시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하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죠. 그리고 그것이 연산자일 경우, 특히 플러스, 덧셈일 경우에는 두 개의 P연산자를 하나씩 꺼내와서 덧셈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스택의 꼭대기에다가 푸시해 놓습니다. 곱셈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엔 연산이 덧셈이 아니라 곱하기가 되죠. 이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1, 2, 마이너스, 4, 5, 플러스 이렇게 넣어줬을 때 특히 플러스인 경우에는 4하고 5가 이렇게 스택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때 처음에 팝을 하게 되면 5가 먼저 나오고 4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식대로 하면 5 더하기 4가 되죠. 4 더하기 5가 아니라. 그 점이 이제 원래 수식과는 좀 다른 점인데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뺄셈이나 나눗셈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P연산자 두 개를 팝해서 해당 연산을 이와 같이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시 스택의 맨 꼭대기에다 푸시해 놓게 되는 것이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의 실시 내용입니다. 자, 빼기하고 나누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이때는 P연산자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뽑아낸 걸 OP2에다가 미리 받아놨다가 나중에 팝한 것을 앞에다 놓고 먼저 팝했던 것을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뺄셈을 하게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자, 나눗셈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때 나눗셈은 0으로 나누어질 경우에 arithmetic exception, 즉 예외가 발생, 즉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를 회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닌지 보고 0이 아닐 때만 나눗셈을 하고 제수라 그러죠.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면은 제로 디바이저라는 에러 메시지를 내고 연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 4가지를 다 살펴봤네요. 뉴라인 캐릭터가 나올 때는 맨 꼭대기, 스택 맨 꼭대기에 있는 실수값을 더블 타입의 실수값을 팝한 다음에 그것을 이와 같이 G 타입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 .8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은 소수점 이하가 8자리가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밖에 연산자도 또는 P연산자도 아닐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이와 같이 출력하고 다음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스택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스택 자체는 이와 같이 더블 타입의 실수 어레이 선언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의 개수는 100개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00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현재 맨 꼭대기가 어디냐를 표시하는 것이 SP라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언을 통해서 스택이 구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익스터널 베리어블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푸시, 팝 두 개의 함수에서 모두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 되죠. 익스터널 베리어블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푸시하고 팝 이 두 함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푸시 동작은 이 한 줄이고요. 팝 동작 역시 이 한 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에러 상태, 에러를 검출해내고 그것으로부터 복구해내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좀 크기가 이와 같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런 에러 리커버리가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푸시, 팝, 호출 대신에 익스프레션이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에러 리커버리 때문에 따로 함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택을 이와 같이 두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익스터널로 선언하게 되면은 푸시하고 팝에서 모두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인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스택은 푸시하고 팝 함수에 의해서만 액세스가 되어야지 메인에서 직접 이런 변수를 액세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뒤에 다른 예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택은 이와 같이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비록 여기 100개 잡혀져 있지만 모두 비어있고 스택 포인터는 질 아래 0번째를 가리키고 있게 되죠. 이때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첫 번째에다가 푸시된 값, 요 F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SP가 하나 증가되죠. 그래서 SP는 이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집어넣으면 그때 또 새로운 값이 여기 들어가고 포인터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에러 리커버리는 만약에 이게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다고 에러 메시지를 내고 집어넣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에러 리커버리입니다. 자, 팝은 이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이 이렇게 차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 수식에 의해서 즉 SP가 먼저 감소가 되죠. 그러면 0이 돼버리고요. 그때 가리키는 값 5라는 값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죠. 이때 역시 여기 스택에 아무 값도 없을 때 즉 요 상태에서 다시 팝이 불려졌다 하면은 리턴 해줄 수 있는 값이 없어. 더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고
되고 그냥 기본적인 값으로 0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getOp 함수입니다. 이 getOp 함수에서는 getch, ongetch 두 개 함수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인풋에서 한 문자를 읽을 때는 getCharacter라는 함수가 사용되었었죠. 그런데 그 함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getC하고 ongetC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먼저 이 함수에 들어오면 automatic 배력을 두 개 선언합니다. i는 리턴되어야 할 캐릭터 어레이의 첨자로 사용되고요. c는 스탠다드 인풋에서 읽어드린 글자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getCharacter 대신에 getch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문자를 읽은 다음에 그것을 일단 S0, 이 어레이의 맨 첫 번째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블랭크나 탭이면 그 다음 글자를 또 읽어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블랭크나 탭들을 전부 제거하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 new line은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 읽어드린 글자 다음 번째가 S of 1이죠. 거기다가 null을 집어넣으면은 이와 같이 처음에 읽어드린 거 뒤에다가 null이 돼서 캐릭터 스트링의 끝을 알리게 됩니다. 만약에 23.5를 읽었다 그랬을 경우에도 차례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null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익혀 들어갔다 할 경우에도 처음에 S0에는 읽어드린 글자 플러스가 들어가고요. S1에는 이와 같이 null이 들어가게 되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읽어드린 글자가 여기 블랭크도 아니고 탭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읽어드린 값이 숫자인지 봅니다. 숫자가 아니고 닷도 아니다. 실수에는 처음에 낫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 낫도 숫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아닐 경우에만 이거는 오퍼랜드로 쓸만한 실수가 아니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 뭐죠? 연산자인 경우죠.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C를 리턴한다. C에는 지금 플러스하고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리턴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레이에는 이와 같이 asterisk하고 null, 플러스하고 null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되는 것들은 대개 연산자나 혹은 어떤 에러 상태의 문자가 리턴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쪽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건너뛰는 이 부분들은 전부 정수를 포함한 실수 타입의 피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디짓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요 S 어레이에 D 이어서 계속 붙여주는 거죠. 처음에 2는 들어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getch를 해서 읽어드린 이 3을 여기다 저장할 테고요. 그 다음에 그게 is digit까지니까 만약에 다시 들어오면 닷조차도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is digit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게 지금 다시죠. 다시면은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i니까 일단 요 다음 거 5를 읽어드릴 테고요. 5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또 다시 읽어드리죠. 플러스까지 읽히게 되죠. 실제 플러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널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널이 되기 전에 플러스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게 디짓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while loop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20번째 라인에서 요 플러스가 다시 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에 23.5 플러스가 일단 여기에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마지막에 요 플러스만 널로 덮어쓰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20번째 라인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읽은 게 end of file이 아니면 ongetC 하는 거죠. 이 ongetC는 뒤에서 설명할 텐데 지금 실제로는 요 5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플러스까지 읽어버렸잖아요. 이거는 getOp를 다음번에 부를 때 얘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얘를 이미 읽어버렸으니까 다음번에 getOp를 들어오면 이 플러스 읽지 않고 1부터 읽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스탠다드 인풋에다가 이 플러스를 되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스탠다드 인풋에다 되돌려주지는 않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도록 getC하고 ongetC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플러스까지 읽어드렸었는데 플러스는 너무 많이 읽었다. 그래서 그거를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돌려준다 하는 것이 ongetC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읽을 땐 이 플러스부터 다시 읽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일단 지금 여기 S라는 이 스트링에는 이와 같이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넘버에는 뭐예요? 0이라는 문자였죠. 앞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를 대변하는 문자가 리턴 값으로 돼서 그것이 P연산자임을 이 리턴 값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getO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됩니까? 자, 정리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리턴되는 요 위치가 어떤 연산자나 혹은 에러 상태일 때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그 밖에 이와 같이 P연산자로 쓰는 실수일 경우에는 이 밑에
형태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수행이 될 테고요. 실수 부분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취하고 싶은 실수 부분을 넘어서서 다음번 연산자까지 읽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onGetC가 사용된다는 점 있습니까? 자, 앞에 겟OP에서 피연산자나 연산자를 하나 가져오게 되는데 피연산자를 읽을 때는 어떤 숫자를 읽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의 끝은 숫자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글자까지를 더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그 글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글자보다 한 글자를 더 읽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더 읽었던 글자를 되돌려주는 방법,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getC하고 onGetC 두 개의 함수로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스탠다드 인풋으로 글자를 되돌려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단히 스택을 만들어서 그 스택에다가 임시로 저장했다가 다음번 get 캐릭터를 할 때 스택에 저장했던 거를 마치 get 캐릭터에서 읽은 양 이렇게 속여가지고 리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익스터널 베리어블로 buff라는 캐릭터 어레이와 그 buff의 인덱스로 사용하는 buffp를 이렇게 선언해서 스택을 만들었습니다. 이 buffp는 처음에 이와 같이 어레이의 맨 처음을 가리키는 인덱스가 되겠고요. 이때 onGetC를 하게 되면은 실제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돌려줘야 될 캐릭터가 아규먼트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값을 실제 스탠다드 인풋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버프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그때 스택이기 때문에 이 버프를 가리키는 이 buffp라는 인덱스는 한 칸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에 캐릭터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getC를 했을 경우에 먼저 이 buffp가 0보다 큰지 봅니다. 즉 스택이 비어있는지 아닌지 보는 것이죠. 아까 onGetC를 해서 놓은 게 있다 그러면 스택이 비어있지 않죠. 그래서 buffp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pop을 하죠. 이게 바로 pop하는 수식이죠. buffp를 하나 감소시켜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C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buffp가 0이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탠다드 인풋에서 직접 갖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getC하고 onGetC 두 개가 어떻게 스탠다드 인풋에다가 데이터를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되돌려주는 문자를 잘 관리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방금 설명한 getC하고 onGetC 두 개의 함수가 어떻게 스탠다드 인풋으로 문자를 되돌려주지 않고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et 캐릭터를 사용을 하면 스탠다드 인풋에서 글자를 하나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이때 너무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거를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스택을 두고 그리고 그 스택을 관리하는 두 개의 함수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읽었던 글자를 스탠다드 인풋에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와 같은 함수하고 이와 같은 장치를 만든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getOP는 다시 글자를 하나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getCH를 부르고요. getCH는 get 캐릭터를 불러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글자를 하나 갖고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갖고 오겠죠. 읽어드리다가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이거는 되돌려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onGetC를 부르면 실제 이쪽으로 전달하지 않고 여기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택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또 getOP가 getC를 불러서 새로운 걸 가져와라 하면은 이번엔 get 캐릭터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저장했던 거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캐릭터를 하나 가져오는 거하고 되돌려주는 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때 여기 스택을 사용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글자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이 스택이 필요 없지만은 글자를 즉 getCH를 여러 개를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 이게 쌓아 올려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getCH 하면 맨 꼭대기부터 차례차례 빼가지고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택이 필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getOP를 사용할 때는 사실은 이와 같은 스택은 꼭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onGetC를 연속적으로 두 번 부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스탠다드 인풋을 버퍼링 할 때는 스택을 놓아주면 더 일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택으로 구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엑서사이즈 8개가 있네요. 4-3은 앞에서 본 캘큘레이터에다가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더 추가시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스택에 푸시팝 말고 추가적인 함수를 더 만들어라 하는 건데요. 일단 팝은 맨 꼭대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팝핑하지 말고 그냥
읽어만 갖고 오도록 하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 값을 하나 복사해서 꼭대기에다 다시 얹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있는 두 값을 위치를 서로 맞바꾸는 거, 그리고 전체 스택을 한꺼번에 다 클리어 시키는 거,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더 스택에다 추가해봐라 하는 것이 exercise 4-4입니다. exercise 4-5는 지금 만들어 놓은 calculator에다가 sin exponential power 같은 함수를 더 추가하라는 것이고요. 이때 math.h에 정의되어 있는 해당 함수들을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6는 수식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ercise 4-7은 string을 unget 하는 것이고요. 이때 unget c만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4-8은 우리가 getOp에서 unget ch를 부르는 경우에는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번 연속해서 unget ch를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굳이 스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봐라 하는 거죠. 지금 만들어 놓은 getch, ungetch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end 파일이 ungetch 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 경우에 오류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쳐봐라 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exercise는 지금 캐릭터를 한자 한자 읽지 말고 라인 단위로 읽게 되면은 getLine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때 ungetch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짜봐라 하는 겁니다. 자, 별도의 해답이 나와 있고요. 각자 한번 풀어보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